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채널이 조금 정지가 풀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식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요새 주식 시황 많이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전쟁 또한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실타래는 더욱더 엉켜져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경제 지표들은 어떠냐? 고용 지표는 어떠냐? 매우 좋지 않은 가운데 있죠.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 완전 고용 상태도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물가지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가 상당히 많이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최고의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전쟁 사태에 돌입하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식료품에 대한 인플레이션도 올라갈 거고, 천연가스에 대한 최고 공급량을 자랑하던 러시아도 현재에 대한 수출을 제재를 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원유, 가스 전부 다 올라갈 수 있는 기미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식 리딩을 하면서 제일 안 좋은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주식 리딩을 하면서 제일 안 좋은 시기가 지금이다. 우선적으로 뭐 이전부터 뭐 디폴트나 뭐 여러 가지 뭐 국가적인 이슈들, 뭐 미국과 중국과에 대한 무역 전쟁들, 트럼프 대통령 때 무역 전쟁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뭐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근데 주식 리딩을 하면서 현재가 가장 최악. 그러니까 미래가 매우 불투명 가운데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의 상태가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이유가 분명히 뒤에는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전쟁들이 사실상은 지금 봤을 때에는 끝날 기미가 보이진 않지만 언젠가는 끝이 나요. 끝날 기미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이유는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거 하나 있다. 뭐냐? 대통령 바꿔라. 대통령 바꾸기.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바꿔라. 다른 대통령 세우겠다. 두 번째는 항복을 해라. 우리는 휴전 따윈 필요 없다. 휴전이 아니다. 항복을 해라. 휴전이 아니고 항복을 해라. 세 번째, 나토 가입하지 마라. 이런 조건들을 지금 현재 내걸고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전쟁 끝나겠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바꾸든지 항복을 하든지 나토 가입을 안 하든지 이러한 옵션들을 선택을 해보라는 건데, 이 젤렌스키도 이러한 조항 가운데서 사실상 이거를 허용하기가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현재 지금 자유에 대한 저항 운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옵션들을 사실상 따르기가 실질적으로 만만치 않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이러한 푸틴 대통령의 제재를 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제재는 못하지만 경제 제재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를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푸틴 대통령은 사실상 이 경제 제재가 우리한테는 피해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한테는 상관없다. 경제 제재는 러시아랑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 미국에선 돈을 양적 완화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사태 이겨보려고 FED 연방준비제도 은행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뿌렸어요. 이게 그냥 상당히가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냥 돈이 값어치가 쓰레기가 될 정도로 돈을 뿌려댔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미국의 법적 한도, 부채 법적 한도를 훌쩍 넘기는 선까지 돈을 찍어낸 상태고, 그 법적 한도에 대한 기한을 더 늘리냐 마냐는 또 법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불려놨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얘네들 우리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뭐 경제 제재 뭐 수입을 막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미국이 이걸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손해야, 유럽만 손해야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말이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뒷받침해 줄 만한 얘기들이 있는 게 뭐냐면, 유럽에서는 지금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지우고 얘기를 할게요. 왜 그렇다면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할까? 유럽이 러시아를 견제를 못하는 이유도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천연가스 그리고 원유랑 천연가스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가 25%예요. 25%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도 천연가스라든지 원유를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의존도가 25%에 대한 달하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싹둑 잘라내고 우리가 계속 미국과 함께 견제를 하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은 뭐 원유에 대한 수입 뭐 이렇게 뭐 수입을 중단하는 법안도 발의하고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견제는 하고 있지만, 견제는 지금 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러시아가 이깁니다. 러시아가 이길 수밖에 없다. 미국이 대가리를 정말 잘못 썼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미국이 머리를 지금 현재 잘못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당초부터 러시아가 강경적으로 무언가 카리스마 있게 이거를 팍 올라올 때 이 미국이 탁 주둔시켜가지고 쳐들어오면은 그냥 개박살 내버리겠어 라고 딱 서방 국가에 대한 어떠한 그 패권이죠. 우리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무역의 수출 제재 막 가하고 이자 막 가하고 막 이랬던 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패권입니다. 여러분들 패권. 왜 여러분들 패권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선진국들은 이 패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이렇게 흔들 만한 그런 힘을 갖기 위한 이 패권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패권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트럼프는 그동안에 GDP에 대한 2위 국가인 중국을 견제했고 러시아를 계속해서 견제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은 어쩌죠? 현재 바이든이 머리를 잘못 쓴 이유가 패권이 뺏겼어요. 패권이 뺏겼다. 바이든은 카리스마 있게 뭐 러시아를 견제하겠다 개소리만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걸 역습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지금 현재 본인이 우크라이나를 칠 때,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3차 세계대전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유럽, 나토도 현재 러시아를 상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러시아는 젤렌스키의 목을 조이고 있죠. 어떻게 조이고 있냐? 너희들 지금 아무도 서방 국가에서 너희 도와주지 않는다. 머리 잘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요새 들어서 뭘 했냐? 나토 가입을 포기를 한 거예요. 나토 가입을 포기를 했다. 포기를 시사 발언을 했습니다. 점점 러시아의 푸틴은 이렇게 서서히 목을 졸라갈 거고, 젤렌스키는 나토 가입에 대한 포기뿐만 아니라 향후에 또다시 어떤 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옵션을 지금 계속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푸틴 대통령은 알고 있어요. 경제 제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미국에서 견제를 하든 뭐를 하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쟤네들이 우리를 보면서 계속 수입을 막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계약을 했던 기업들한테는 계속 조달하고 있고, 근데 지들이 받기 싫어서 막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국가들과는 상관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못하게끔 이번에 확실히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 다 빠져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다 빠진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전쟁이 미국의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뭐 진짜다 아니다 이건 모르죠. 뭐 미국과 중국이 또다시 뭐 협상을 해가지고 푸틴을 이렇게 꼬드기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완전히 개실패로 돌아갈 거예요.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이렇게 돼요. 바이든 할아버지를 뽑아놔가지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과 금리에 대한 이런 출렁거림이 사실 너무 심한 단계예요, 여러분들. 너무 심한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러시아는 전쟁을 끝나지 않을 거고 러시아에 대한 패권이 제대로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원하는 나토 가입 포기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포기 이런 거 받아내고 그제서야 전쟁을 포기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항복하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젤렌스키가 어느 정도까지 버티냐 이 차이인데 그리고 주변에서도 막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뭐 우크라이나 응원한다. 응원한다. 물론 저도 러시아를 지지하지가 않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러시아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쟁은 모든 게 러시아의 탓이에요. 100%. 근데 우크라이나를 응원한다라는 말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응원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정부가 지금 군사 개입이 없이는 군사 개입 뭐 유럽 연합이라든지 미국의 뭐 진짜 미군이 진짜 군사 개입을 하지 않는 한 이런 응원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쵸? 지금도 계속해서 미사일이 날아들고 있어요.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지경에 날아들고 임산부들이 죽고 아이들이 죽고 있어요. 아무것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진짜 죄가 없는 국민들이 지금 살상이 되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 응원한다?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쵸? 직접적으로 국가적으로 제대로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국방력을 보내줘라.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자. 군사력을 배치를 하자. 3차 세계대전 두렵지 않다. 러시아를 견제하자.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 한 응원을 한다. 죽지 마라. 이런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 비극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CNN도 외교적 해법 도출에 대한 미국 당국자들이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CNN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는 해결책이 나오길 바라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를 원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뭐 미국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본인들이 뭐 도와주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세계가 숨죽이고 주시한다. 미국의 연준 이번 주 코로나 이후 첫 금리 인상.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을 합니다. 연준은 15일, 16일 다가오고 있는 15일과 16일 제일 중요해요. 이런 게. 연준은 15일과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0.25에서 0.50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그죠?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가 된다면서 뉴욕 증시는 최근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올 들어 나스닥 지수는 11일 기준 18% 하락했고 스탠다드 푸어 지수와 다우 지수는 각각 12%, 9%까지 떨궜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겁니다. 15일과 16일. 이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이 한 번 더 떨어질 수가 있겠고 스탠다드 푸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방 아직까지는 바닥을 뚫진 않고 추가적인 하락은 하지 않지만 위태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 산업과 나스닥 지수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못 막고 있고 테슬라 같은 대형 기업 같은 경우에도 쭉쭉쭉 하방에 대한 옵션 문을 열어놓은 상태다. WTI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아랍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재 증산 기름을 더 뽑아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원유에 대한 상승은 어느 정도 주춤하고 있지만 전쟁이 계속된다라면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더 상승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봤을 때에는 정리를 하자면 뭐냐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러시아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습해서 공격은 계속 할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대신 러시아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14일 오늘 날짜로 화상회의가 좀 앞두고 있어요. 이게 5차 거의 5차죠? 5차 회담이죠. 5차 회담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글쎄요. 오늘 느낌을 보면 알겠죠. 만약에 오늘 5차 회담 화상회담에서도 항복해라, 러시아가 또다시 항복해라 이러면 젤렌스키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 항복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만약에 항복해라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한다면 아예 협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한 국가를 뺏어버리겠다고 하는데 누가 내 국가 가져가시오 이러고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가 상당히 지금 엄청나게 물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의 태도와 그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21세기에선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국가를 내놓으라는 거는 무슨 일본 같은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4일 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군 대변인이 13일날 어제 밝혔고, 러시아 타스 통신은 이날 페스코프 대변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협상이 14일 화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밝혀졌다. 13일 오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한 논평에서 협상은 내일로 예정돼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결과는 어떻게 될 거다, 뭐 우호적이다, 낙관적이다, 뭐 아니면은 비관적이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서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오늘 있을 14일날 있을 화상회의를 조금 주목해보자. 화상회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인데, 이렇게 뭐 세계적인 뭐 경제 제재가 들어온다고 해도 뭐 경제 제재 발목이 끊기니까 푸틴은 이제 꼼짝 마라 죽었어 이렇게 보는 시각은 상당히 근시안적인 시각이에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극각 경제 제재로 인해서 지금 루블화가 존나 폭락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러시아에 대한 경제가 상당히 뭐 IMF에서 세계 금융기관에서도 얘네도 부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평은 하고 있지만, 푸틴이 지금 칼을 뽑은 남자에게 두려울 것은 없다 이겁니다. 내가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썰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크라이나에게 뭐 항복을 받아내든가, 아니면 저들이 원하는 어떠한 나토 가입에 대한 가입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받아내지 않는 한 이깟 경제 제재는 전 개인적으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 예상이 빗나갔어요. 저도 아예 전쟁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전쟁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전쟁이 나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눈이 떠지더라고요. 어떻게 떠지냐면, 아 진짜 눈깔 돌아간 사람한테는 눈에 뵈는 게 없다 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화상회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림을 조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젤렌스키도 서방 국가라든지 유럽 국가가 지금 개입을 하지가 않고 있고, 전혀 국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지속한다고 해서 내가 좋을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토 가입에 대한 포기 발언처럼 또다시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혹은 그게 무산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아 푸틴이 끝까지 가겠다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장기전으로 갈지 단기전으로 갈지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겠고, 주가에 대한 흐름도 예측이 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인데, 애당초 예상은 됐지만 금리 인상이 다가오고 있고 15일에서 16일 날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15일과 16일 이번 주까지는 주가 지수에 대한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흐름은 부정적일 거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지만 경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 경제에 대한 흐름이 좋지가 않다. 금리 올라가, 또 원자재 가격 올라갑니다. 원자재 올라가. 그리고 원자재가 고용 안 되고 있고, 고용도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물가는 또다시 치솟고 있고. 그쵸.
자, 막막하죠.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경제가 지금 현재 안 좋다, 다운되고 있다. 경제가 다운되는데 물가는 치솟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스태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인플레이션.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일 중점은 일단 화상회를 확인해 본다. 그리고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 장기로 갈지 단기로 갈지. 지금 현재 15일과 16일 날 금리 인상,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하니까 FOMC 정례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 하니까 현재까지는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주가 지수는 상당히 다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지금 현재 경제의 흐름은 좋지 않다. 경제는 내려가고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원자재도 가격도 올라가서 고용은 안 되고 물가는 상승한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현재 스태그 인플레이션이라 하고 경제에서는 매우 안 좋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를 한다는 건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자기 머리에다 총을 겨누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 경제도 지금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괜히 세간의 눈치 보면서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움직인다라는 그 카드가 고작 경제 제재밖에 못한다라는 건 바이든이 나이가 너무 많아요. 바이든이 나이가 너무 많고 그 양반이 정치를 하기에는 좀 대가리가 조금 약간 좀 모질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이 있는데 제가 오늘 방송 정지가 풀렸어요. 방송 정지가 풀렸는데 주식 시황은 앞으로 여기서 주식 관련 주식 시황은 전부 다 본 채널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본 채널에서 계속 제가 방송을 하겠고 여기에 주식 투자 마을에서 본 채널에서 주식 시황을 하고 여기 부채널이 있어요. 제가 또 부채널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부채널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컨텐츠를 올릴 거예요. 부채널에선 제가 원하는 컨텐츠들을 막 올릴 테니까 그래도 구독자들이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여기 부채널도 많이 부탁드려요. 왜냐면 조회수 2000회가 간만에 넘었어요. 부채널에서. 그리고 제가 원하는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자료도 더 많이 찾게 되고 여러분들께 필요한 자료들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정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진실을 파헤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채널 부채널도 많이 여러분도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여러분들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의 회담 결과를 가지고 내일도 영상을 통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